여러분 절대 이 증상 무시하지 마세요. 다리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뇌경색이 시작된 겁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700명을 8년간 추적한 결과 뇌경색 환자의 83%가 쓰러지기 전에 다리에서 먼저 이상 신호를 경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걸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10명 중 9명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한쪽 다리가 유난히 뻣뻣하거나 힘이 빠진 적 있으시죠? 아니면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발끝이 턱 걸려서 휘청하신 적은요?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나 보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면 다 이러겠지.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최신 연구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대한뇌졸중학회 2024년 발표에 따르면 다리 이상 증상을 조기에 알아채고 병원을 찾은 분들은 뇌경색 후유증이 78% 줄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냥 넘기신 분들은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평생을 사셔야 했고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작 내 몸은 뒤로 밀어두셨잖아요. 이제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 나이인데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 놓쳐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가족한테 짐이 되는 거,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으시잖아요. 오늘 우리 함께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신호 7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매일 3분이면 할 수 있는 자가 체크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방 방법도 다 준비해놨어요. 이 7가지 신호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왜 하필 다리에서 뇌경색 신호가 먼저 나타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고층 아파트를 떠올려 보세요. 수압이 약할 때 어디부터 물이 안 나옵니까? 꼭대기층부터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어디예요? 바로 다리입니다. 특히 발끝까지 가려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니까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다리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수도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가장 먼 곳에서 물이 안 나오듯이 우리 혈관도 좁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 다리부터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뇌는 좌우가 교차해서 몸을 조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왼쪽 뇌는 오른쪽 팔다리를 담당하고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를 담당합니다. 뇌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중간에서 한번 교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이상이 나타나고 반대로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우리 뇌 건강의 조기 경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불이 나는 거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다리가 울리는 경보를 무시하면 뇌에 큰 불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어요. 뇌경색의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고 나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겨우 4시간 남짓밖에 안 돼요. 이 시간을 넘기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인 거예요.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빨리 알아채서 미리 병원에 가시면 이 4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에 걸리실 일이 없습니다. 미리 예방하고 미리 치료하는 거죠. 우리 세대는 참을성이 강하시잖아요. 아프면 좀 참으면 되지, 병원까지 갈 건 뭐가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뇌경색만큼은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복 가능성이 줄어드니까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어요. 세브란스 병원 뇌혈관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현상이에요. 이때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몇 분 만에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네 하고 안심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게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잠깐 괜찮아졌다는 건 오히려 큰 뇌경색이 코앞에 왔다는 경고거든요.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이런 일시적 증상을 경험한 분의 74%가 석 달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됐습니다. 그중 거의 절반은 이틀 안에 쓰러지셨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7번째 신호로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신호 7가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증상 목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유독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신 적은요? 걷다가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은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데 대부분 단순히 피곤하거나 운동 부족 탓으로 돌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운동 부족으로 다리가 약해지면 보통 양쪽이 함께 힘이 빠집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지쳐가는 시기예요. 반면에 뇌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양상이 전혀 달라요. 한쪽 다리만 그것도 갑자기 뚝 하고 힘이 빠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쉬어도 금방 회복이 안 되고 같은 쪽에서 자꾸 반복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한쪽 다리 힘 빠짐을 호소한 60대 이상 환자 중 정밀 검사를 해보니 38%에서 뇌혈관 협착이나 미세 뇌경색이 발견됐습니다. 10명 중 거의 4명이에요.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엔 너무 위험한 숫자죠. 여기서 부산에 사시는 박성민 어르신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올해 68세이시고 퇴직하신 교사분인데요. 이분은 당뇨를 15년째 관리하고 계셨어요. 한 달쯤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자꾸 힘이 빠진다고 느끼셨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당뇨 때문이겠지 혈당 관리를 좀 더 잘해야겠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사실 우리 세대가 다 그러시잖아요. 몸이 좀 안 좋아도 참으시고 병원 가자는 소리 잘 안 하시고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으니까요. 그러다가 딸이 명절에 찾아왔다가 아버지 걸음걸이가 이상한 걸 눈치챘습니다. 계단 오를 때 유독 오른쪽 다리를 끄시더래요. 딸이 아버지 이거 그냥 당뇨가 아닌 것 같다. 병원 가보자 하고 바로 모시고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왼쪽 뇌혈관이 68% 가까이 막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한 달만 더 늦었으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하셨대요. 정말 아찔하시죠? 다행히 조기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실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지금도 손주랑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 타시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딸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우리 가족한테 짐만 됐을 거다. 정말 다행이다. 이 말씀 들으시니까 우리 가족이 서로 살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까지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 힘 빠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양쪽이 아니라 한쪽에서만 반복되면 뇌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여러분, 발바닥 감각이 어떠세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예전처럼 잘 구별하시나요? 아니면 요즘 좀 둔해지신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다.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다. 혹시 이런 느낌 있으신 분 계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 정말 많으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걸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저림이라고 다 같은 저림이 아니에요. 허리 디스크나 말초신경 문제로 오는 저림은 발끝에서 시작해서 발목, 종아리 쪽으로 양말 신은 범위처럼 서서히 퍼져 올라갑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심해졌다가 자세를 바꾸면 좀 나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뇌혈관 문제로 오는 저림은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나타나고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발 자체는 멀쩡한데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뇌의 감각 영역에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뇌가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정수기 필터가 고장나면 깨끗한 물도 탁하게 나오듯이 뇌의 감각 처리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멀쩡한 감각도 잘못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덜 뜨겁게 느껴지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인데도 평평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건 위험한 신호입니다. 화상을 입어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서울아산병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런 한쪽 감각 이상을 경험한 65세 이상 분들 중 27%에서 뇌혈관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10명 중 거의 3명 가까이란 뜻이에요. 적지 않은 숫자죠. 세 번째 신호입니다. 다리를 질질 끄는 걸음이에요. 의학 용어로는 족하수라고 부릅니다.
정상이라면 우리가 걸을 때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올려서 바닥에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목을 들어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걷는 소리가 달라지고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는 특징이 나타나죠. 여기서 재밌는 건요,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걷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동작이라 약간의 변화를 본인이 알아채기 어렵거든요. 대신 가족들이 먼저 눈치채십니다. 아, 요즘 아버지 걸음소리가 이상하다. 발을 자꾸 끄는 소리가 난다.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닳는다. 이런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시고 퇴직하신 은행원이셨는데요. 고혈압을 10년째 관리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의 남편이 어느 날 신발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대요. 부인 신발 왼쪽 앞부분만 유난히 닳아있더래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는데 며칠 뒤 부인이 산책하실 때 유심히 보니까 왼쪽 발을 살짝 끌면서 걸으시더래요. 그래서 여보, 왼쪽 발을 끄는 것 같은데 한번 검사 받아보자 하셨대요. 검사 결과 오른쪽 뇌에 작은 경색이 진행 중인 게 확인됐어요. 조기 발견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신발 앞창 하나 유심히 본 게 부인의 건강을 지킨 거죠. 우리 부부가 서로 살펴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걸음걸이의 작은 변화, 신발 마모, 발소리 같은 단서가 사실은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 잘 살펴봐야 해요. 자, 잠깐 여기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신호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한쪽 다리 힘 빠짐. 둘째, 한쪽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 셋째, 다리를 질질 끄는 걸음.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한쪽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양쪽 다리에 동시에 나타나는 건 보통 다른 원인이고 한쪽에서만 반복된다면 뇌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4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이에요.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요즘 따라 문턱이나 계단에 자꾸 걸리시는 분 계세요? 집안에서도 방문턱에 발이 걸린다거나 카펫 모서리에 휘청하신 적 있으시죠? 특별히 바닥이 미끄러운 것도 아닌데 발이 자꾸 걸린다면 이건 단순히 앞을 안 봐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유 감각이라는 걸 좀 설명드려야겠어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풀어드릴게요. 고유 감각이란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인지를 뇌가 스스로 아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발끝을 일일이 내려다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을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불을 안 켜도 대충 걸어갈 수 있고요. 그게 바로 고유 감각 덕분이에요. 그런데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뇌가 발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어서 휘청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대한정형외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중 골반 골절로 이어지는 비율이 23%입니다. 그리고 골반 골절 후 1년 이내에 돌아가시는 비율이 19%에 달해요. 10명 중 2명 가까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발이 걸린다면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꼭 뇌 건강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들 손잡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걸으시려면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넘어지는 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70대 어르신들은 별로 안 넘어지십니다. 주변에 보세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자꾸 넘어지시는 분 있으세요? 거의 없잖아요. 건강하면 우리 나이에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고려대병원 고령자 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반복적으로 넘어지시는 분의 43%에서 신경학적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뇌나 신경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 사이에 뇌는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시면 생각이 달라지시죠. 넘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5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과 저절로 나타나는 움직임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다리가 자꾸 달달 떨리거나
내 뜻과 상관없이 움찔거리는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밥 먹으면서 식탁 밑에서 다리가 자꾸 떨리시거나 잠자리에 누웠는데 다리가 스스로 움찔거리는 적은요? 물론 누구나 긴장하거나 피곤하면 다리가 잠깐 떨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쉬면 금방 멈추죠. 그런데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떨림은 양상이 달라요. 원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뇌는 일종의 지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바이올린에게 여기서 연주해, 여기서 멈춰하고 신호를 보내듯이 뇌도 다리에게 움직여 멈춰하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뇌 혈관이 좁아지면 이 신호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지휘자가 박자를 잘못 짚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면 다리가 내 뜻과 상관없이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운동장애 클리닉 자료에 의하면 이런 비자발적 다리 움직임을 호소한 60대 이상 환자의 31%에서 뇌혈관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떨림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신경과 검진을 받아보셔야 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벌써 5가지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6번째와 7번째만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우리 건강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6번째 신호는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휘청거리는 겁니다. 우리 뇌 뒤쪽에 소뇌라는 부위가 있어요. 크기는 주먹만 한데 이 작은 부위가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담당합니다. 이 소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걷는 동작이 매끄럽지 못해지고 중심을 못 잡게 돼요. 환자분들이 흔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비틀한다. 바닥이 출렁거리는 배 위에 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라 소뇌 혈류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립성 저혈압이나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잠시 앉았다 일어나면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소뇌 혈류 이상으로 생기는 휘청거림은 반복적이고 점점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특히 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대한뇌졸중학회 조사에 따르면 뇌경색 발생 시간대 중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가 전체 37%를 차지합니다. 아침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유난히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벽을 짚어야 걸을 수 있다면 이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시는 사고가 정말 많거든요.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1분 정도 천천히 앉아 계세요.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확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거든요. 천천히 앉았다가 다리를 주물러 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세요. 이것만 해도 아침 어지럼증이 확 줄어들어요. 세브란스 병원 순환기 내과 전문의도 이 방법을 권장하고 계십니다.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하셔야 해요. 갑자기 일어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시는 사고가 정말 많은데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 바꾸셔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6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한쪽 다리 힘 빠짐. 둘째, 한쪽 다리 저림. 셋째, 다리 끄는 걸음. 넷째, 반복 넘어짐. 다섯째, 비자발적 떨림. 여섯째, 보행시 휘청거림.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제 마지막 7번째 신호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고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7번째 신호는 다리 증상이 왔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일과성 뇌허혈 발작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몇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감각이 둔해졌다가도 금방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다시 괜찮아졌으니 별일 아니구나 하고 안심해 버리십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아프면 참는데 익숙하시니까요. 그런데 이게요,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왜냐면 이건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거거든요. 다시 말해 혈전이라는 작은 피떡이 혈관을 막았다가 우연히 풀린 건데 그 혈전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막힐 수 있고 그때는 뚫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일시적 증상을 경험한 분의 74%가 석 달 안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됐고 그중 거의 절반은 이틀 안에 쓰러지셨다고요.
뇌경색의 골든타임이 겨우 4시간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시간 싸움인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상철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62세이시고 택시기사이신 분이에요. 평소에 허리 통증이 있으셔서 다리가 좀 불편한 건 허리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셨대요. 어느 날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시는데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브레이크를 밟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겨우 차를 세웠는데 한 20분 지나니까 괜찮아지셨대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다시 운전을 시작하셨는데요. 다행히 부인이 전화로 이 얘기를 듣고 여보, 그거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돼. 당장 병원에 가봐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답니다. 검사 결과 오른쪽 뇌혈관에 혈전이 생기기 시작한 게 확인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대요. 한상철 어르신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내 말 안 들었으면 지금쯤 택시는커녕 걷지도 못했을 거다. 손주 얼굴도 못 보고 병원에 누워 있었을 거다. 정말 다행이다. 여기서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올해 63세이시고 퇴직하신 간호사분이에요. 이분은 직업이 간호사셨으니까 의학 지식이 좀 있으셨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저리더니 힘이 빠져서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 하셨대요. 그런데 5분 만에 괜찮아지셨어요. 보통 분이셨으면 그냥 넘기셨을 텐데 이분은 간호사 출신이시라 이게 혹시 일과성 뇌허혈 발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바로 드셨대요. 그래서 즉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에 혈전이 발견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루만 늦었으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하셨대요. 이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간호사가 아니었으면 그냥 넘겼을 거다. 그러면 지금쯤 손주들한테 걸어가지도 못했을 거다. 일반인들도 이 신호를 꼭 알아야 한다. 맞아요. 우리가 다 의료인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이 신호를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힘이에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박성민 어르신은 딸이, 장순옥 어르신은 남편이, 한상철 어르신은 부인이, 그리고 김순자 어르신은 본인의 의학 지식이 생명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이런 신호를 알고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효도라는 건 비싼 선물을 사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부끼리도 서로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닳았는지, 걸을 때 발을 끄는 소리가 나는지, 이런 작은 관찰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살펴본 7가지 신호를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 둘째, 한쪽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 셋째, 다리를 질질 끄는 걸음. 넷째,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 다섯째, 내 뜻과 상관없는 다리 떨림. 여섯째, 걸을 때 한쪽으로 기울거나 휘청거림. 일곱째, 증상이 왔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 뇌경색은 무섭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와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뇌경색의 82% 이상이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늦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돈도 거의 안 듭니다. 해결 방법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보너스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체크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혈관 건강의 기본인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우리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에 물때가 끼면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 자체가 손상돼요.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은 뇌경색 위험이 2.7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과 혈당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쯤 지난 뒤 측정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혈압은 130에 80 이하, 공복 혈당은 100 미만을 목표로 관리하세요.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개인 목표를 정하시면 됩니다. 집에 혈압계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요즘 팔뚝에 감는 전자혈압계 하나에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한 번 사면 몇 년은 쓰니까 병원비 아끼는 셈이죠. 둘째,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입니다. 이게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돈 한 푼 안 들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로 걸어야 하냐고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 이 속도면 딱 좋습니다. 주 5일 정도면 충분하고요.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꾸준히 걸으신 분들은 뇌혈관 질환 위험이 42% 감소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만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걸으실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양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팔을 흔들면 상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로 가는 혈류도 늘어납니다. 우리 동네 공원에서 팔 크게 흔들면서 걸으시면 주변 분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할 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식사 직후에는 바로 걷지 마세요. 밥 먹고 30분 정도 쉬신 다음에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식후에 바로 운동하면 소화에 필요한 혈액이 다리로 가면서 오히려 소화불량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걸으실 때 편한 운동화를 꼭 신으세요. 슬리퍼나 구두 신고 걸으시면 발목에 무리가 갑니다. 운동화 하나 사시는 건 건강을 위한 투자예요. 비싼 거 안 사셔도 됩니다. 편하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 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걸으실 때 물도 꼭 챙기세요.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더 잘 생기거든요. 종이컵으로 한 잔 정도 출발 전에 마시고 가세요. 돌아오셔서도 한 잔 드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죠? 날씨가 안 좋으면 아파트 복도를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셋째, 혈관을 지키는 음식 습관이에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우리 전통 생선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연어 안 사셔도 돼요. 시장에서 고등어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이런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채소, 특히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를 매일 한 접시 이상 드세요. 항산화 성분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우리 전통 반찬 중에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미역국 이런 것들 다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드시던 음식에 답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줄이셔야 할 건 나트륨이에요. 국물 음식 드실 때 국물은 반만 드시고 남기세요. 우리 음식이 맛은 좋은데 국물에 나트륨이 좀 많거든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반찬은 그대로 드시되 국물만 좀 줄이세요. 이것만 해도 나트륨 섭취가 확 줄어들어요. 어렵지 않죠? 자, 3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혈압과 혈당 체크. 둘째,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 셋째, 등푸른 생선과 녹황색 채소 챙기고 국물은 반만 드시기. 여기서 잠깐 추가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금연과 수면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이 부분 잘 들어주세요.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우리 혈관 안쪽에 있는 얇은 막을 망가뜨려서 혈전이 더 잘 생기게 만들어요.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의 뇌경색 발생률이 비흡연자보다 2.3배 높습니다. 반대로 금연하시면 1년 안에 뇌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1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혈관이 훨씬 건강해져 있을 겁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부터 담배 많이 피우셨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한 대, 밥 먹고 한 대. 그때는 건강에 나쁜 줄 잘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손주들이랑 오래 함께 하시려면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어렵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할 수 있으세요.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모두 올라갑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아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 좋고요. 잠들기 어려우시면 저녁 산책을 하시거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보세요. 족욕이 혈액순환에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돈 안 드는 방법이죠. 술도 좀 줄이셔야 해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하루에 소주 1-2잔 이하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친구분들이랑 모이시면 한잔 하시는 거 우리 세대 문화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음은 혈압을 확 올려서 뇌경색 위험을 높이거든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양을 좀 줄여보세요.
이제 왜 이 네 가지가 중요한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혈압 관리, 혈당 관리, 걷기 운동, 음식 습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꾸준히 실천하면 뇌경색 위험이 82% 줄어든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가족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걸음이 이상해진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증상 시작 시간을 확인하세요. 몇 시 몇 분에 시작됐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병원에서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이 시간이 핵심이거든요. 둘째,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직접 운전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구급차로 가셔야 해요. 왜냐하면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뇌경색 전문 병원으로 바로 연결해 주니까요. 셋째, 환자분을 눕히시되 머리를 약간 높여주세요. 쿠션이나 베개로 15도 정도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좀 더 원활해집니다. 이 세 가지, 시간 기록하기, 119 전화하기, 머리 높여주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메모해 두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해요. 시간 없으시면 둘째, 걷기만이라도 오늘부터 꼭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매일 3분이면 할 수 있는 자가 체크법이에요. 첫째,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한쪽만 유난히 힘이 안 들어가면 주의 신호입니다. 둘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보세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몸이 한쪽으로 자꾸 기울면 확인이 필요해요.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한쪽만 감각이 유난히 둔하다면 이것도 신호일 수 있어요. 넷째, 일직선 위를 따라 10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마룻바닥 줄무늬를 따라 걸으시면 됩니다.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자꾸 기울면 확인이 필요해요. 이 네 가지 체크를 하실 때 가능하면 가족분이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작은 변화를 가족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 부부끼리 매일 아침 서로 체크해 주시면 최고예요. 그리고 혹시 체크하시면서 이상이 발견되면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이상이 있다고 해서 당장 뇌경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빨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겁먹지 마시고 조용히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우리가 매년차 검사를 받듯이 우리 몸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뇌혈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건강보험으로 기본검사는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체크 매일 아침 세수하시기 전에 딱 3분만 해보세요. 돈 안 들고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상이 느껴지시면 증상 시작 시간을 꼭 기록하신 뒤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관찰 체크리스트예요.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만나실 때 이것만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걸음걸이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는지, 한쪽 다리를 유난히 끄시지 않는지, 문턱에 자주 걸리시지 않는지, 신발 한쪽만 많이 닳지 않았는지. 명절에 부모님 만나실 때 선물만 들고 가지 마시고 부모님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싸드리는 것보다 부모님 다리 상태를 관찰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서로를 살펴봐 주세요. 동네에서 매일 만나시는 친구분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싶으시면 병원 한번 가보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낸 사이잖아요. 건강도 함께 지켜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신호 7가지, 예방하는 방법 3가지,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체크법까지요. 오늘 내용을 3단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은 신호, 조기 발견, 건강한 노후.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조기에 알아채면 우리 모두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에요. 뇌가 보내는 경보기입니다. 경보기가 울리는데 무시하면 큰 불이 나듯이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뇌경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조기에 알아채기만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수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자가 체크 한번 해보시고 댓글로 결과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 꼭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 제발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우리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만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질병관리청 보고에 따르면 뇌경색 증상을 미리 알고 있는 분들은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비율이 3.1배 높았습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미 이 지식을 가지셨습니다. 이제 주변 분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늙어갑시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인한 세대잖아요. 건강관리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